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들과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정책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선거운동에서도 유튜브가 대세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거리로 나선 후보들. 하루에 1000명의 유권자와 악수한다는 목표로 주민들의 풍덩 뛰어들어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쌀쌀해진 날씨에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출마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악수와 명함 한 장으로는 제대로 알릴 방법도 없습니다. 명함을 통해서 이력을 아는 정도 수준이지 이 후보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눈빛을 맞출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한계 때문에 총선 입지자들이 유튜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몇 후보들은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고 조호섭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유튜브로 찾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신을 알릴 수 있고 지지자들을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쉽게 컨텐츠를 퍼나를 수도 있다는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요새 태그를 건다고 하는데 제 이름이 들어간 콘텐츠를 어떻게 잘 검색이 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확장성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요원과 검색 요원 등으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구성해서 SNS를 통한 불법 선거 운동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영광과 무안이 다리로 연결됐습니다. 칠산대교가 개통하면서 1시간 10분 걸리던 거리가 5분 거리로 단축됐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한평만 바다 위로 칠산대교가 완공됐습니다. 지난 2012년 공사 이후 7년 만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막혀있던 국도 77호선이 칠산대교를 통해 뚫렸습니다. 칠산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안군에서 영광군까지 70분 걸리던 게 5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59km를 돌아가던 길이 단 3km로 단축된 겁니다. 딴 동네 같이 지내지, 서로 다른 동네 같이. 여기서 저기 안평으로 해서 돌아야 되니까. 아름다운 해안선을 미천 삼아 과거와 전혀 다른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무안 뻘락지, 영광 굴비, 한평 한우 등을 비롯해 앞서 개통된 신안 천사대교 그리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까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데도 오가기가 불편한 게 가장 아쉬웠던 전남 서남권에 중요한 관문이 생겼습니다. 호주에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로보다도 더 멋진 서남해안 관광 일주도로가 돼서 황홀한 노을이 일품인 칠산바다와 바닷길로 칠산대교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어렵게 번 돈의 일부를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함께 사는 장애인들입니다. 처음엔 해외로 여행 가자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남 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최근 백혈병까지 앓았던 성남 씨는 가족이 없어 다른 장애인 3명과 함께 공동 생활가정에서 지냅니다. 기초수급비와 장애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하루 3시간씩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한 달에 45만 원을 법니다. 저거 뜨고 아뜨뜨고 이러고 김 씨와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인 성종 씨와 재민 씨. 이들이 무언가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온 공동 저금통입니다. 저금통을 열자 쏟아져 나오는 꼬깃꼬깃한 지폐와 손때 묻은 동전들. 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며 모은 돈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노래 듣게 하려고 편의점 가서 먹을 거도 사 먹고 막 그랬었죠. 처음에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시작한 모금이었지만 밥을 굶고 있다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자신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자주 저금통을 찾았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부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이지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남들처럼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소망은 접어야 했지만 자신들의 돈이 배고픈 아이들의 끼니가 된다는 생각에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 휴대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49만 원을 입금했다가 물건은 받지 못한 40대 남성. 이 남성은 피해도 피해지만 경찰 수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달 돈만 챙긴 박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박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고소돼 3건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 인터넷 사기를 벌여 추가로 고소된 것만 30건이 넘고 이 와중에도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올 초부터 사기 사건이 계속 일어났고 신고 된 거 보면 한 6월달 정도부터는 수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11월달 당했고 하다 보니까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는 이들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박 씨에게 속았다는 피해자들 수십 명은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었습니다. 박 씨가 지난달 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는 말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범죄자는 뭘 하든지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 사이에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저 이후로 한 10건, 15건 가까이 늘어났고요. 중고 사이트에서 당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어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60건 정도가 박 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전자기기 물품 사기를 당했다고 접수되어 있고요. 이렇게 최근까지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제때 응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 경찰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박 씨가 최근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구속 수사 방침에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며 댓글을 직접 달며 추가 피해를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돼 옆집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집안에서 5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발견된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로 31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15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주택가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9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벽돌 담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LG 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하는 등 통신사들의 케이블 방송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통신 3사의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콘텐츠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방송의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상파, 특히 지역 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MBC 방송 광고 매출은 5년 새 35%나 감소하는 등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정부 발전 기금이 있지만 40억 원 남짓한 예산을 43개 지역 방송사들이 쪼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의 급감으로 인해서 지상파 사업 시장 내에서의 교차 보조는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고, 반면 국내 유료 방송 플랫폼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 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현재 정부 심사를 받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간 기업 결합이 성사되면 통신 3사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들 통신사들이 수도권 위주의 대형 콘텐츠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지역 콘텐츠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통신들이 최소한의 역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지역성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에 따라 지역 방송을 위한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언론이 살지 못한다면 지역 민주주의마저도 또 지역민들이 의 권력 감시 기능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희망연대, 언론노조는 지역 MBC와 민방,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와 정부에 지역 방송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신축할 업체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결정됐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자동차 공장 신축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 7위 업체로 현대자동차 베이징 인도 공장, 기아차의 인도 미국 공장 등을 건설한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글로벌 모터스는 입찰 제안서 검토를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